7번 또 보겠습니다. 7번 내용이 뭔지만 살짝 정리를 옆에다 해볼게요. 자, 요 무슨 내용이었냐? 요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혹시 학교에서 나갔니? 여기 안 나갔어? 어때? 스팸 수업가 어때? 나갔니? 이 뭐였죠? 안 나갔고 오케이. 자, 요거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좀 디테일하게 할게요. 이거는 허구와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허구라는 건 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글, 영화에서의 허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치자면 문학에서의 허구. 내가 글을 읽을 때 글 안에 생애 있잖아. 그걸 말합니다. 이게 유사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되게 책 많이 읽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썼다. 영화 많이 본 사람은 현실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슷한 거냐? 라고 하면은 아니다. No. 달라. 이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허구와 현실은 다른 거야. 비슷할지라도 달라. 뭐가 다른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은 뭐가 특징이냐? 현실은 무한한 혼돈의 상태야. 무한한 혼돈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범죄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엿박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차가 아무런 덮쳐가지고 여기 유리창 다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다. 돌아다니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런 일이 뭔가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개인이 여과해서 해석합니다. 여기 한 2주 전에 여기 앞에 크게 자동차 사고가 났었는데 그거는 그냥 혼돈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걸 보고 누군가는 이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사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고를 낸 사람은 내가 왜 사고를 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개인이 여과한 후에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허구는 그렇지 않아. 허구는 무슨 특징이냐? 허구는 이미 다른 개인에 의해서 뭐 하는 거냐면 여과된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이 그 어떤 우리의 세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본인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글로 씌웠기 때문에 그 세상은 누군가가 이미 여과된 세상. 여과된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러니까 요 현실 개인이 여과하는 해석했잖아.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현실과 허구는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 이거 무슨 얘기인지 어때? 무슨 얘기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거야. 이거 외부에도 이런 거 많잖아. 계속도 있고 남녀들이 많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야 누가 저렇대? 어떤 애가 이런 얘기했대. 누가 이런 말 했대. 그럼 나는 그거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 너무 별로지 않아? 라고 한 거는 요거죠. 개인이 여과하면 해석해서 얘기한 거지.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걸 뭐로 받아들여야 돼? 허구로 받아들여야 돼. 누군가 진짜 나한테 얘기했어.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 기분이 나빠. 그건 현실이죠. 그래서 허구와 현실에 대한 차이. 이미 해석된 거를 받아들이는 게 허구. 그냥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 In spite of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래서 despite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안 써도 돼요. 유사성, likeness.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사성? 허구적인 세상과 real world, 현실 세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구하고잖아.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허구의 세상은 벗어나 있다. 이거 일탈하다는 뜻이거든요. 벗어나 있어. 뭐로부터? 현실 세상과는 벗어나 있다. 어떤 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 즉 다르다. 두 개는 달라요. 자, 2번 갑니다. 자, 이게 디스팅 존재하는 세상이니까 이게 현실이겠죠. 현실. 어떤 현실? Faced by individual. 개인에 의해서 직면된 현실. 그러니까 개인이 해석한 이 현실은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뭐냐면 infinite, 무한한 혼돈이다. 뭐해? 사건과 어떤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의 무한한 혼돈 상태야.
세상에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죠. 무한한 운동 상태야. 뭐 하기 전에? 그것이 is organized. 조직되기 전에. 내 마음에서 조직되기 전에. 누구에 의해서? 나의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 의해서 해석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기 전에는 무한한 운동 상태다. 그렇죠? 이러한 혼돈은 오직 뭐가 되냐면 프로세스, 처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modified, 수정될 수 있다. 뭐 할 때? 이게 perceive, 인지될 때. 누구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다 같은 얘기다. 그죠? 어떤 일이 혼돈이 있고 세상에는 그걸 막 인간이, 개인이 처리하고 수정할 때 뭐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처리할 때 해석이 되는 게 현실 세상이다. 그렇죠? 계속 현실 얘기합니다. B에서도 4, 5문장도 because of 나왔으니까 그 내적인 어떤 자질이게 되겠죠. 내적인 자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내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특성이라고 하면 좀 하는 게 아니네요. 내적인 특성. 사람의 이런 특성이 있어. 어떤 혼돈을 보고 해석하는 특성이 있잖아. 이 내적인 특성 때문에. 어떤 특성이냐면 꾸며주는 거죠. 개인이 is 인도 부여받은 특성이죠. 인도 밑에 하나 나와 있으니까 부여받았어. 뭘 통해서? 유산과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야? 유산이라는 건 뭡니까? 내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격을 내가 유전을 받았겠죠. 그리고 내 주변 살고 있는 이 환경, 유전과 환경적인 거.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내가 갖고 있던 것과 후천적으로 생긴 것들을 통해서 부여받은 개인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성격.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겠죠? 내 마음은 기능을 한대요. 뭐로서? 필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누구는 저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누구는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나 생각 안 하고. 이거 뭐 때문이다? 내 유전과 환경 때문에. 생긴 내 특징 때문에. 기능한대요. 그리고 이제 뭐로냐? 필터로서. 그리고 모든 외부의 표현. 모든 외부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패스, 전달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표현은 뭐냐면 is 필터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마인드겠죠. 필터겠죠.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통과된 모든 외부의 표현들은 어떻게 된다? 필터링되고 해석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현실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 반대 얘기 나오겠죠? 어떤 거? 허구 세상 얘기 나오겠다. 월드, 세상이죠. 어떤 세상? 리더, 독자가 인카운터, 직면하는 세상. 어디서? 문학에서. 문학에서 보는 세상이야. 문학에 어떤 세상이 나왔다. 그 환경 배경이 나왔다. 그 최근에 영화 뭐 G무비 이런 거에서 유튜버에서 보니까 그 전지적 독자 시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세상은 이미 어떤 세상이야? is processed, 처리되는 세상이고요. 필터 걸러진 세상이야. 누구에 의해서? 또 다른 의식에 의해서. 이게 또 다른 의식이 누굽니까? 작가겠죠. 작가에 의해서 걸러진 세상입니다. 이미 작가에서 해석된 세상을 우리는 보는 거죠. 거기서 작가는요, 뭐 하냐면 has selected, 선택해 왔어요. 작가는 선택해 왔어. 뭘? 내용을. 뭐에 따라서? 그의 자신의 세상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개념에 따라서, 관련된 개념에 따라서 내용물을 선택해 온 겁니다. 이미 작가는 내 세상의 관점, 그러니까 내 필터를 사용해서 내가 생각한 개념으로 내용물을 선택해서 넣어놓은 세상이다. 뭐에서? 시도에서. 무슨 시도? 중립적이게 되고 객관적이게 되려고 하는 시도 안에서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쓴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의견을 반영돼 있다. 그리고 또는 전달하는 거죠. 주관적인 관점, 세상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 아예 주관적으로 하는 거죠. 아무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거. 내 작가의 세상의 관점에 관해서 내용을 선택한다. whatever the motive.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는 whatever면 일단 이거는 뭐 써놓으면 좋겠죠. 밑에도 whatever 한번 써놓을게요. whatev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부사로 쓰였을 때는 무엇이 또는 무엇을 주어도 없을 수도 있어.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비동사라면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문법을 많이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내가 안다. 이거 문법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모르겠다. 뭐 해석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사실 비동사가 숨어있다. 생략된 거. 동기가 얘가 주어거든요.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얘는 주어가 살아있는 겁니다.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걸러내 이렇게 해석을 한 작가만의 세상을 만들어낸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 어떤 거 세상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은 stand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이 서 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독자와 진짜 오리지널 원래 건드려지지 않는 세상.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 현실이죠. 현실 사이에 서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은 뭐냐면 이야기가 기반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원래는 뭐냐면 현실 세상이 있어. 이거를 누가 보는 거야? 개인이 보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누가 한다? 작가가 먼저 봐. 그래서 수정해. 그 다음에 개인한테 전달하죠. 그러니까 현실과 개인 사이에 누가 있어? 작가의 세상이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이에 서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마지막 between이 나온 거는 요 개념이에요. 오케이. 쌤 혹시 질문할까요? 괜찮니? 지수 괜찮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려도 쉬웠기 때문에 딱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38번입니다. 38번도 내용이 쉬워요.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요즘에 뭐 굳이 치자면 AI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공장에 로봇이 투입되는 현상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 뭐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테슬라 있잖아. 테슬라. 뭐 요즘에 뭐 주식한다, 미국 주식한다면 뭐 테슬라 사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한참 옛날에 많고 있는데 요즘 테슬라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주력 산업이 뭘까? 돈 버는 산업이 뭘까?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뭘까? 전기차? 전기차 요즘 투자 안 하네. 테슬라 좀 전기차에서 밀렸어 요즘. 딴 데가 있을 거라. 뭘까? 요즘에 뭐에 돈을 많이 쓰고 있을까? 혹시 아니? 전기차는 아니야. 전기차는 요즘에 약간 밀렸다. 테슬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보이지 않나요? 요즘? 다른 데 전기차 많이 났어. 요즘에 로봇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 로봇 투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처럼 막 생긴 로봇이 막 일하고 이런 거지. 택배 나르는 거 좀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에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장에 로봇이 이제 요즘에 점점 투입이 될 거다. 로봇 손뿐만 아니라 로봇이 투입될 건데, 그럼 어때? 자, 지수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대학을 간 후에 취업도 해야 돼. 어떤 일자리에 로봇이 투입된다. 어때? 괜찮아? 별로야? 그래서 별로겠지. 왜냐면 우리 일자리가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집안에 로봇이 있으면 집안일 도와주면 괜찮긴 하겠지만 공장에 투입되는 거는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 해결책 뭐야? 경영진이 해결해야 돼. 신경 써서 해결해줘야 돼. 이렇게 해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공장에 로봇 투입되면 우린 근로자들은 걱정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경영진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게 다야. 빨리 보겠습니다.
자, 6번 이게 이제 삽입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 여섯 번째 들어가는 거. 리트레이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교육시켜 주는 거야. 누구를? 현재 직원들. 뭘 위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위해서. 새로운 그 어떤 직무를 위해서. 어디 안에서? 회사 안에서. 그 회사 안에서 너 새로운 직무, 너 내 일하는 옆에 보고 있어. 불안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포지션으로 재교육시켜줄게 라고 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뭐를? Their fear. 그들의 두려움을. 뭐 하는 거? Laid off는 뭡니까? 퇴직. 잘리는 거 말하는 거죠. 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거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경영진 신경 써야 돼에서 하나의 작전으로 뭐가 나온 거야? 재교육시켜주는 거. 또 만약에 외국을 다니는데도 이럴 수 있잖아. 내가 뭐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이렇게 했는데 비전이 없대. 중국어과나 뭐 스페인어과 비전이 없대. 불안해. 학교에서도 뭐 일본어과에 더 신경 많이 쓰는 거 같아. 만약에 불안하잖아. 근데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일본어과가 더 나니까 일본어 교육을 추가로 더 시켜주고 너네 끝까지 일본어 쪽으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주면 조금 안심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1번 먼저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인트로덕션 도입이죠. 뭐 로봇의 도입. 어디로? 팩토리. 공장으로의 로봇의 도입. 뭐하는 동안에 인플로이먼트. 고용. 누가 고용? 인간 노동자의 고용이 여기가 주어. 고용이 is being reduced. 줄어들어지고 있는 중인 동안. 그러니까 인간 고용 노동자는 줄어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 상황에서 로봇이 도입된 거죠. 도입은 create, 만들어낸대요. 뭐를?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그래서 그것은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운영진의 책임이야. 운영진의 책임. 뭐 하는 것이 운영진의 책임이야? 이게 진주어겠네. 이게 가주어니까. 이게 경영진의 책임이야. 뭐 하는 게? prevent, 막는 거, 예방하는 거. 최소한 is, 완화시켜주는 거. 누구?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these fears.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경영진들의 책임이에요. 자, 밑에 아까 내용 안 쓴 게 왜 그러냐? 이제부터 예시예요. 쭉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어떻게 두려움을 완화시켜줘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부터 예를 들어 로봇은 뭐다? 도입될 수 있어요. 오직 어디에? 새로운 공장에만 투입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애들 냅두고 새로운 공장을 내가 쳐 거기에다만 로봇을 주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replacing 대체하기보다는 인간 어디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assembly 라인 assemble는 모으다라는 거죠. 모으는 게 뭐예요? 공장에서 모으는 건 조립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거 만들 때 쭉 라인이 있어서 기계에 오면 착착착 분업해서 만들거든. 그 공장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장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공장에다가 로봇 투자. 노동자들은요 포함되어져야 한다. should be included. 포함되어져야 한다. 어디에? 계획에. 어떤 계획? 새로운 공장의 계획에 포함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로봇의 도입은 어디로? 존재하고 있는 공장의 도입.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입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공장에 계획에 포함돼야 되고 잠깐만. 그래서 그들은 참여해야 된다. 이 과정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돼. 뭐 할 때? 새로운 공장에 대한 계획을 짤 때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돼. 새로운 공장에 왜 참여해야 되냐면 새로운 공장에 로봇을 둘지 말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해줘야 돼. 노동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는 거죠. 로봇 도입해도 되니? 그리고 뭐 할 때도 의견을 물어봐야 돼. 존재하는 공장에다가 로봇을 도입할 것에 대해서도 노동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 도입할까 말까. 그래서 그들이 그 과정에 참여해야 돼. 누가? 노동자들. 로봇 도입할 때 노동자들의 의견을 물어봐라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공장을 짓는 의견을 하던 아니면 로봇을
기존 공장에 도입하는 걸 하던 물어봐.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은 maybe 뭐일지도 모르는데 로봇이 필요되어질지도 모르는데 뭐 하도록 reduce manufacturing cost 그 생산 비용을 줄이도록 필요되어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공장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생산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해줄지도 몰라. 그래서 회사는 remain 경쟁력 있게 될지도 몰라. competitive는 경쟁적인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된다. 경쟁적인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 그치? 경쟁력 있는. 회사는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질지도 몰라. 로봇을 도입하면 비용이 줄고 경쟁력이 있어질 걸. 그러나 뭐 하는 거? 이러한 비용 절감에 대한 계획은 뭐가 돼야 되냐면 should be done 행해져야 돼. 뭐에 의해서? 이 노동과 매니지먼트 관리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막 넣지 말고 참여자들한테 시키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노사라고 했는데 노동자들과 경영진이 참여해서 이거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경영진만 비용 줄이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노동자들도 참여시켜라. 로봇 도입할 때요. 자, 요거는 센스 여기서 디코저랑 똑같습니다. 뭐 이유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로봇이 특히 good at 뭐뭐를 잘하기 때문이겠죠. 뭐뭐에 익숙하기 때문에 매우 repetitive 반복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반복적인 단순 움직임을 너무나도 잘해. 로봇은 반복 움직임 너무 잘해. 그렇기 때문에 더 replace human 대체된 인간 노동자들은 뭐 해야 돼? should be moved 움직여줘야 돼. 이동해야만 해. 어디로? 어떤 직책 포지션으로 이동해야 돼. 어떤 포지션입니까? 판단과 의사결정. 그보다 로봇의 능력보다 위에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이 are required 요구되는 그러한 위치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로봇을 들여오더라도 로봇이 잘하는 건 뭐야? 판단과 의사결정을 로봇이 하는 건 좀 어렵대. 기계팔이 하긴 어렵잖아. 그러니까 걔는 반복 작업만 시켜야 돼. 그거 잘하니까. 그래서 반복 작업을 엄청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대체된 노동자들은 뭐 해야 된다? 관리직으로 옮겨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내용 질투했지? 내용 자체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인데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너무 옛날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옛날 영화 본 사람이니? 옛날 영화. 본 적 없지? 알고 있는 제일 옛날 영화가 뭐야? 지지승.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 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수빈이 있니? 모르겠어.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요즘 영화처럼 생겼거든. 영화관에서 필름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게 디지털 필름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나오네요. 그냥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이렇게 촬영하는 거. 이거였어.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어떻게 찍었을까? 혹시 알고? 저런 게 없어. 그럼 영화 어떻게 찍었지? 그때도 영화였었거든. 그때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카메라로 사진을 연속으로 사진기는 있었거든. 영상 전에 계속 연속으로 계속 찍는 거야. 그런 방식이야. 그러면 사진이 여러 개를 나오겠지? 걔를 필름이라는 데다 다 하는 다음에 걔를 빨리 돌려. 이렇게 돌려. 그럼 만화책이 우리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하면 막 그림 움직이는 거 혹시 흔들리니? 그런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래서 되지 뭐 영화 되지 않아. 그 사진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거든. 엄청 빨리.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이 필름이 쭉 말려있는 이렇게 동그란 필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영기에 대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화가 나오는 원래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이거 나오기 전에
필름 영화는 필름 막 3개씩 4개씩 갖고 와서 또 하고 쉬는 시간 또 바꿔 끼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 영화에 그렇게 만들다 보니 뭐가 없어? 소리가 더빙을 해야 돼. 더빙. 그러니까 뭐냐? 그걸 틀고 음악을 같이 틀어야 돼. 그래서 더빙으로 나와서 옛날에 더빙 영화였잖아. 그 목소리가 안 나와. 더빙으로 입히는 거.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게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 소리가 없었어. 그냥 사진만 돌렸어. 그 영화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아니? 들어봤어? 들어봤니? 이 사람이 슬랩스틱 개그하는 사람이잖아. 막 웃기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소리가 없으니까. 몸으로 웃겨야 되거든. 개그 영화를 몸으로 웃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성 영화라고 해. 소리가 없는 영화. 이것부터 시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 되면서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때는 흑백이었잖아. 흑백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았다. 왜냐면 영화는 영화잖아. 어떤 이걸로 이게 아무리 소리가 안 되는 흑백이어도 현실과는 다르지만 달라도 여기서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 혼은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게 얘가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얘가 웃겼던 재밌는 영화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거든.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속 비꼬피 풍자하는 영화였거든. 얘가 웃기는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막 톱니바퀴에 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걸 해.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부품화가 됐다고 이런 걸 비꼬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거든. 근데 그렇게 소리가 안 나고 흑백이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지금은 그러면 못 보잖아. 소리 안 나고 색깔 흑백이면 못 본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그게 예술적 가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색깔이 바뀌어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거에서 이걸 넘어올 때 이걸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고 그 음악이 들어가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 왜 반대하냐? 그건 예술이 아니야. 너무 현실 같잖아. 예술은 의미가 있는 건데 현실을 똑같이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지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 과정에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백그라운드를 알아야지 이게 지문이 좀 이해가 돼요.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씁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영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화는 현실적이지 않는 게 특징이야 원래. 현실을 하면 현실을 살지 왜 영화를 찍겠어? 환상을 드러내는 게 바로 영화야. 누군가의 욕구, 욕망, 뭐 복수 이런 거 있잖아. 환상을 드러내자. 그래서 영화는 이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사는 삶, 외국 가서 맨날 공부해. 애들끼리 맨날 뭐 뒷담화 해. 뭐 인스타 보고 막 놀아. 뭐 일요일날 학원 가. 쉬어. 이거의 반복. 이걸 영어로 써봐. 이게 뭐야? 재미없잖아. 그치? 환상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색채와 소리가 도입이 됩니다. 영화에. 이게 어땠다? 이거 비난받았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 라고 했는데 이거 비난받았다. 이러면 현실이랑 뭐가 다른데? 현실적이 되잖아 영화가. 그러면 무슨 일이 되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상의 차원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주장했어요. 너무 현실적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소리랑 색채가 들어오면 뭐라고 했냐면 영화의 본질 파괴한다고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소리가 색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영화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항상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많이 많죠. 그때 더빙이 없어지고 소리가 배우 소리가 들어갈 때도 더빙 배우들이 다 어디 갔어? 없어지고 그때는 더빙 배우도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없어졌겠죠. 그 성으로 바뀌는 거겠죠. 아무튼 그랬다. 기억났다.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 이름이 모던 타임즈예요. 짧은 영화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나도 그거 보세요. 모던 타임즈. 자, 지금 보면 하나도 재미없어. 보겠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이거 5번 들어가는 거니까.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죠. 에저롱 에즈는 뭐뭐 하는 한.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하는 한 이렇게 씁니다. irrealism, 비현실주의. 뭐에? 조용한 블랙. 조용한 블랙. 무슨 뜻일까요? 조용한 블랙. and white. 흑백이죠. 조용한 소리가 없는 흑백 영화가 지배하고 있던, 선점하고 있던 비현실주의.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 이게 동사. 네? 지배하고 있는 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고 흑백 영화야. 그럼 이건 비현실적인 거지. 현실적이진 않잖아. 이거에 대한 영화가 지배하는 한 누군가는 not take 취하지 않을 거다. 뭐를 필름의 판타지를 취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죠. 현실의 표현에 대해서 영화적 판타지를 취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착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비현실주의가 있잖아요, 영화에.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럴 때 그 사람은 이 영화적 판타지를 현실에 대해서 현실로 취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지 영화를 현실로 테이크해버리면 안 돼. 영화는 현실이야. 그러면 내가 취하면 안 돼. 달라야겠죠? 이 영화적 판타지를 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다. 왜? 영화가 흑백의 무서우니까. 소리가 없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내용 들어가면서 한번 다시 이어서 해줄게요. 이게 5번 문장이 중간에 뚝 떼어져서 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이따 5번 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해볼게. 이제 처음부터 여기부터 봅시다. 이제 쭉 잊어버리고 볼게요. 영화는 is valuable. 가치가 있어요. 뭐, not A, 어디 갔어? but B죠? 그러니까 A가 아니다 B다라는 거죠. A가 아니라 B다. 어디서 가치가 있는 거냐면 그것의 능력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능력? 자, 오형식인데 목적격 보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도치시켜 놓은 거예요. 뒤에 목적 길어서. 그래서 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숨겨진 아웃라인. 우리 현실에 숨겨진 개요를 보여지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때문이 아니야.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뭐 때문이야? 그것은 능력 때문인데 드러내는 능력이지. 뭘 드러내는 능력입니까? 현실 그 자체가 베일. 우리 베일이 써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감추다 이런 뜻이죠. 현실 그 자체를 감추고 있는 걸 드러내는 능력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이 갖고 있는 보여주지 않는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다. 그게 뭐야? 판타지의 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 갖고 있는 판타지, 현실에서 감춰져 있는 판타지, 이걸 보여주는 게 영화다. 괜찮니 이거? 수빈이도 괜찮니? 오케이, 좋아. This is why 하면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영화의 환상을 좋아하지 현실적인 영화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훌륭한 이론학자? 아무튼 이 이론학자, 영화의 이론학자들은 뭐 했냐면 이 단어 밑에 나왔죠? 공공연히 비난합니다. 뭐라고? 뭘 비난해? 이 소리와 다른 기술적인 혁신, 예를 들면 색깔 같은 걸 도입한 걸 비난합니다. 이런 이유로 뭐 한 거다? 사람들에게 이론학자, 영화의 이론자, 영화 전문가, 이 사람들은 뭐 했다? 색깔과 소리의 도입을 비난했다. 어떤 색깔이었어? 푸시를 믿는 거죠. 영화를 어디로 밀어요? 당연히 현실의 방향으로 밀어내는 거지.
이런 색깔이 들어오고 소리가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미는 이런 도입을 비난했어. 괜찮지? 무슨 흐름 괜찮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영화는 영화지 왜 현실로 만들려고 해? 색깔 넣지 마. 소리 넣으면 다 현실 같잖아. 하지 마. 비난. 자, 영화가 완전히 fantasmatic art, 환상적인 예술, 어떤 환상의 예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은요 완벽하게 불필요했어요. 그 당시 영화는 뭐야?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과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불필요했다. 이런 혁신은 어떤 혁신? 색깔 넣고 소리 들려오는 혁신은 불필요한 거였어. 그 당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상가상으로라는 수거 표현이니까 그냥 봐주시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뭐 했냐면 do nothing,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 뭘 제외하고 turn filmmaker, 바꾸는 거죠. 영화 만드는 사람과 관중이 뭐로부터 판타지한 어떤 영화의 차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들은 누굽니까? 이거는 색이겠죠. 소리 들어오는 거, 혁신, 이런 혁신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물론 이게 표현이 있어. 뭐 이거밖에 못한다라는 표현인데 nothing but 뒤에 동사 나오면 이거밖에 못한다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볼게요. 색깔 소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치? 못해야 돼. 뭐 하는 거 말고는 여기서 mutt은 except의 뜻입니다.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는 영화 감독이나 관중들이 턴어웨이, 떠나가게 하는 걸 제외하고. 뭐로부터 판타지한 어떤 영화의 차원을 떠나가게 하는 거죠. 잠재적으로 뭐 하면서 트랜스포밍, 바꾸면서 이게 분사구문이죠. 영화를 단지 전달 장치로 바꾸는 겁니다. 뭐 현실의 표현. 조금 이거 해석이 좀 빡빡하지 않니? 괜찮니? 괜찮아? 지수 어때? 이거 해석 괜찮아? 다시 한번 이거 빨리 한 번만 딱 정리할게요. 색과 소리가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거야. 아무것도 역을 못해. 뭘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색과 소리는 이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영화 만드는 사람과 감독이 떠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멀리 떠나가지는 거죠. 뭐로부터? 판타지한 영화 차원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판타지가 있어야 되거든. 환상적이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가 색과 소리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 색과 소리가 트랜스포밍, 바꾸는 거야. 영화를. 뭘로? 단지 그냥 현실을 표현하는 전달하는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저는 이거 4번은 별표를 좀 쳐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한마디로 보다 이 4번 문장은 소리와 그 색이 들어오면 그러면 영화는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현실을 표현하는 단순한 도구가 된다. 그리고 5번 문장 오는 겁니다. 뭐 하나? 이러한 그 색깔이 없는 흑백 영화 그리고 조용한 소리가 없는 이런 영화에 비현실주의가 프리도미네이트 만연해 있을 때, 즉 먼저 선점하고 있는 한 어떤 그 한 사람은 not take, 가지지 않을 걸, 생각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 이 영화 판타지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뭐로써? 현실에 대한 표현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거야. 현실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해. 왜? 이 영화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무성 영화, 판타지를 보여주는 이 영화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지금 쭉 한 거고 이제 6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소리와 색은 위협했대요. 뭐 하는 걸 위협했어? 크리에이트, 만드는 걸 위협했죠. 뭐를? 그런 환상을 만드는 걸 위협했다. 왜 그러나 나왔어? 앞쪽에서 그런 소리가 없고 색이 없는 영화 때문에 환상적인 차원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소리와 색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환상을 만드는 것을 위협했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뭐 하면서 또 무슨 디스트로잉, 파괴하면서 바로 그 영화의 본질을 파괴하면서 그러니까 색과 소리가 영화의 본질을 파괴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가, 이 루돌프라는 사람이 인용했다. 그것을 주었다는 걸 인용했다는 겁니다. 인용했듯이 뭐라고 했다? 창의적인 힘. 뭐래? 예술가의 창의적인 힘은 오직 어디서 오는 거다? 역할을, 플레이, 역할하는 뜻입니다. 역할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에요? 현실과 그리고 표현의 어떤 매체가 do not coincide, 일치하지 않는 역할에서 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는 예술가겠죠? 그러니까 소리랑 색이 들어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일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했다? 창의적인 예술가. 뭐 해야 된다? 오직 역할을 해야 돼. 무슨 역할을 해야 돼? 현실 그리고 표현의 매체. 그러니까 영어와 현실이겠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역할이야. 일치하면 현실을 굳이 또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된다. 현실과 영화를 얘기하는 거죠. 일치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답은 그래도 4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괜찮니? 네. 문장 치수 괜찮니? 해석 좀 빡빡하니까 39번은 별표를 써주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세요. 자, 40번 내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40번은 볼게요. 여기다가 설명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게 뭔지 설명. 근데 이게 앞에다 쓸게 가로치고 과학적 설명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맞다.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그런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의 종류다. 철학적 이론. 그러니까 굳이 쉽게 얘기해서 설명이 뭐냐? 도대체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견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번. 첫 번째 이론은 과학적으로 모든 현상에서 관찰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안 나와 예시가.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예시를 이거는 따로 들게요. 여기 질문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예시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달이 지구를 돌죠. 달이 지구를 돌아. 또 뭐가 있어? 사람이 낙하산 타고 떨어져. 이 모든 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중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현상에서 관찰되는 원리인 중력. 그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었어. 중력은 뭐예요? 모든 현상에서 관찰되는 원리죠. 이렇게 모든 현상에서 관찰되는 원리로 설명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개별 현상에서 나오는 그래서 관찰되는 원리. 위에 거는 여러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있다면 이건 개별 현상에서 관찰되는 원리. 이것도 여기 나오진 않거든? 근데 예시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 뭐 예를 들면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해볼게요.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린다라는 결론을 냈어. 과학적으로 폐암 확률이 높아진다, 걸린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담배를 많이 핀다고 폐암이 걸리는 거야? 정확하게 뭐네? 정확하게 담배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담배가 봤더니 니코틴이 들어와서 몸 안에 DNA를 바꾸고 그 변형된 DNA가 돌연변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폐로 가서 이게 걸리더라. 이렇게 개별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거죠. 이것도 과학적 설명. 과학적 설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모든 현상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과학적 설명이고, 그리고 개별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과학적 설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보다 여러 가지 현상에서 관찰되는 거, 한 가지 구체적으로 깊게 파서 관찰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예시가 없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쓴 내용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랑 좀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 쓴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내용이에요. 잘 적어두시고 나중에 읽을 때 파악이 잘 될 거다. 해볼게요. 이 필립 키처라는 사람이나 살몬이라는 사람은요, have suggested, 제안해 왔습니다. 뭘 제안했냐면 이 대절을 제안한 거죠. 뭐가 있다고요?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대요. 뭐 사이에? 철학적인 이론, 설명에 대한 철학적 이론 사이에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대.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건 두 가지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관점이죠. 어떤 관점? 본격이니까 과학적 설명이 constitute, 구성된다는 거죠. 뭐로? unification, 통합이에요. 통합. 즉 아까 예시로 치자면 중력이라는 걸로 통합됐지. 이렇게 넓은 어떤 현상의 어떤 몸체의 통합이라는 겁니다. 뭐 안에서? 최소한의 숫자의 일반화 안에서. 아까 다 일반화할 수 있잖아. 그치? 낙하산이 떨어지는 거, 상어가 떨어지는 거, 달이 맨날 돌고 돌아서 떨어지는 거, 다 뭘로 설명이 돼? 최소한의 숫자의 일반화를 통해서 중력이라는 걸로 설명해 주는 거죠. 뭐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과학의 목표는 혹은 목표들은 뭐다? 만드는 거죠. 뭘 만드는 겁니까? 경제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반화 또는 법칙의 틀을 경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인 게 뭐야? 한 가지 원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여러 가지 쓰면 비경제적이잖아. 딱 하나로 통일돼서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목표야. 이렇게. 그 일반화는 어떤 일반화입니까? 할 수 있는 일반화죠. 뭘 할 수 있는 거야? 밑에 단어가 나왔죠. 이거 포섭하는 것에 할 수 있는 거죠. 포섭한다는 게 뭡니까?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포섭하는 거야. 모든 옵서베이블,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경제적인 법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설명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조직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화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지식을.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조직하고 시스템화한다는 건 한 가지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의 경험적인, 밑에 단어 있어요. 경험적인 세상에서의 지식을.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주제죠. 더 비교급 나옵니다. 더 많이 경제적일수록 뭐가? 시스템화가 더 많이 경제적일수록. 더 많이 경제적이라는 건 뭐야? 더 많은 다양한 사례가 하나로 설명될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죠. 뭐가?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해가? 설명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도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더 시스템화 잘 돼. 더 많은 사례들이 하나로 묶일수록 설명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더 깊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휘 문제가 나오기가 좋으니까 이런 거 나올 만한 게 좋죠. 그래서 more, deeper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둡시다. 자, 이제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관점은 하나를 깊게 파는 관점이라고 했어요. 다른 관점은 뭐냐면 causal, 캐주얼이 아닙니다. 바뀌면 안 돼요. cause는 뭐예요? 야기하다죠. 그러니까 원인, 인과관계, 그리고 mechanical approach, 어떤 기계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접근이다라는 거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뭐예요? 위에 거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인과관계도 맞지만 한 가지로 다 설명하는 거라면 얘는 개별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과학적 설명, 뭐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구성된대요. 뭐로? 커버는 커버, 북커버 뭡니까? 덮어놓은 거죠. 언커버는 뭡니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는 걸 구성돼요. 뭘 드러내는 거? 메커니즘. 그 현상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걸로 구성한다. 그 메커니즘은 어떤 겁니까? 프로듀스, 만드는 거죠. 현상이 어떤 흥미에 있는 현상,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걸로 구성했어요. 즉, 한 가지 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7번. 이것은, 이러한 관점은요, sees, 보여진대요. 본대요. 뭘 보는 거야? 이런 관점은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설명을 보는 건데 어떤 설명이야?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뭐냐면 한 개의 사건이죠. 한 개의 사건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인 것으로서 보는 거다. 위에 거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는 거였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한 가지 사건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와 함께? 일반화를 설명하고 함께. 어떤 일반화냐면 플로잉, 흘러가는 거죠.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일반화된 설명과 함께 하는 거죠. 즉, 한 가지 사례, 한 가지 케이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어떤 일반화가.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담배를 폈는데 폐암에 걸려. 담배를 폈는데 폐암에 걸려. 쟤도 담배 폈는데 폐암에 걸려. 쟤도 담배 폈는데 폐암에 걸려. 쭉 모아보니까, 아, 한 가지 사례에서 일반화가 됐어.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리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즉, 과학적 일반화에 대한 설명은 come from, 온대요. 뭐로부터? 인과관계 메커니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담배 피면 폐암에 걸려? 담배 피면 폐암 걸린다고? 계속해서 한 가지에서 계속 찾는 거야. 한 가지 반복되는 사례에서 일반화가 된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일반화를 찾아내는 거야. 아까 건 뭐다? 중력은 모든 사례에서 나온다. 얘는 뭐다? 한 가지 사례를 타가지고 그 사례에서 계속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 이렇게. 지수침을 그려줘. 어떤 문제죠? 아까 아까 설명 맨 처음 했던 거에서 그 뒤에 거를 살짝 좀 이해 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이거죠. 어떤 1번 어떤 사건이 있어. B 사건이 있어. C 사건이 있어. 여기서 공통적인 걸 뽑아서 일반화시켜. 이게 첫 번째 하는 방법. 이걸 여기서 예시를 뭐로 들었냐면 중력으로 들었어. 서가 떨어지고 사람이 낙하산타고 떨어지고 달이 지고 해가 뜨고 이런 게 전부 다 우주의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치?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어떤 A라는 사례가 있어. 이 A 사례는 뭐냐면 담배를 피니까 폐암에 걸려. 근데 이 사례가 너무 많아. 사람마다 쟤도 담배 피니까 폐암에 걸려. 쟤도 걸려. 여기서 A, B, C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A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왔어. 얘를 가지고 팠어. 그래서 왜 그런 겁니까? 파서 알았어. 담배가 DNA를 변형시키고 이렇게 된대.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켰어. 한 가지 사례.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줘. 다양한 사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뭐예요?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인과관계가 있잖아.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리는 규칙성을 만들어내는 인과관계가 있어. 그 인과관계는 뭐야? 담배를 폈더니 DNA가 변형돼서 그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가는 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거로부터의 일반화된 설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담배는 DNA 변형, 그래서 폐암이 발생. 이렇게. 얘는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걔를 했더니 이거 중력 때문에 발생. 좀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사례의 공통적인 걸 뽑아내는 거, 한 가지 사례 반복해서 뽑아내는 거, 둘 다 설명합니다. 이 질문 봐서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을 잠깐 하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쉬워요.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쓰는 문제니까. 근데 내용은 좀 불편하게 써있다. 혹시
괜찮니 선생님? 이 안 되면 나중에 꼭 별표 쳐놓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중간중간 섞여 있고 나중에 물론 뭐 저기 카톡으로 이제 찍어서 보내주면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지만 혹시나 보시고 됐니? 됐어? 오케이. 다음은 이제 다음 마더통으로 갑니다. 벌써 마더통도 2회차를 끝냈고 3회차로 이제 마더통 그치. 마더통이랑 모의고사까지 해서 2개 모의고사까지 했는데 세 번째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21번이거든요. 이거 플리킹 나오는 거. 거기 체크 그렇게 되겠지. 플리킹. 이거 들어갔습니다. 얘 쉬워서 좀 빨리 볼게요. 이거는 밑에 여기 주제 문제여가지고 되게 간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 빨리 정리하고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선생님이냐? 21번. 자, 우리가 과제를 해. 그러면 수빈이 어때? 그러니까 모여서 단체가 한 3명, 4명에서 모여서 하는 게 나 혼자 하는 게 나아? 혼자 하는 게 나아? 어때? 혼자 하는 게 나아? 오케이. 대부분 요즘에는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회사를 가잖아. 내가 신입사원이잖아. 혼자 좀 두려워. 혼자 뭘 처음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이게 회사 기준이에요. 혼자 남겨지는 거. 두려워. 이게 아까 일로 얘기했는데 일 말고 회사 생활을 해, 학교 생활을 해. 혼자 다녀. 혼자 3년 동안 할 수 있겠니? 아싸, 예상 할 수 있겠어? 쉽지 않지, 그치? 그래서 혼자 남겨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숙제든 어떤 사회생활을 때 특히나 어디서? 회사에서. 특히나 회사에서. 그러나 누구? 리더. 조직의 리더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조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자 뭘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뭉쳐다니지 못하게 해야 돼. 그 이유가 있어. 왜? 혼자 있어야 혼자서 뭐 할 수 있냐면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 단체로 주잖아?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 자기 글쓴 사람이 하고 양보하는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못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리더는 뭐 해야 되나? 가끔씩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얘가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과제도 조별과제도 있겠지만 혼자 하는 과제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나가는 겁니다.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혼자 남겨진 거 들어서 다 뭉치려고 한다. 뭘 같이 하려고 해서. 근데 그 조직의 리더는 혼자서 뭘 할 수도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였다? 이 밑줄 문장이었죠. 뭐 하는 거? 스위치. 협력의 전등 스위치죠. 협력 전등 스위치를 플래킹. 꺼버린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누르다는 뜻인데, 누르는 게 킬 수도 있고 끊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휙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해볼게요. 1번. 협력의 전등 스위치를 휙 누르는 것. 즉, 꺼버리는 것은 is something. 무언가예요. 어떤 무언가냐면, 이거죠. 리더. 조직의 리더가 아주 유니크하게 위치하는, 그러니까 하도록 위치되어지는 무언가. 그러니까 이거를 리더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되는 고유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몇몇의 장애물들이 스탠드 서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길에. 누구의 길에? 사람들의 길에. 어떤 사람들?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데 뭐래? 장애물이 서 있어. 혼자 일하는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워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협력 스위치를 꺼버려요. 됐죠?
즉 다시 말하면 뭐야? 그 장애물은 협력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일단 두려움이죠. 뭐에 대한 두려움? being left out. being left. 뭐냐면 어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루프는 이게 루프가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한 번에 밑에는 이제 해석을 써놨어. 뭐 아까 여기 해석 뭐로 돼 있냐면 상황을 잘 모르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의역 있는 그대로 직역하자면 상황에서 상황 밖에서 밖으로 혼자 남겨지는 거. 어떤 상황 밖에서 혼자 남겨지는 거, 낯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can keep them. 그들을 뭐하게 한대요? 뭐하도록 만든다? glue, 풀이죠, 붙이도록, 붙여지도록 만든대. 어디에? 그들의 기업 소셜미디어. 기업 소셜미디어가 뭐냐? 그 회사 나중에 큰 데 들어가면은 사내 메신저, 사내 게시판이 있어요. 저기 뭐야? 뭐 인천에도 사내 그러니까 학교 내과 뭐 게시판 같은 거 있니? 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있어? 있니? 뭐 없을 수도 있어 고등학교.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에타라고 들어본 적 있니?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다 쓸 거야. 뭐 시간표 짜고 이런 건데 거기에 커뮤니티가 있거든. 거기에 그걸 빠져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아무튼 사내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까? 사람들끼리의 단체 단디엠 뭐 여기 그런 거에 붙여 있을 수밖에 없어. 왜? 혼자 너무 무서우니까. SNS 막 해야 돼. 이렇게. 개인은요, don't want to be 뭐가 되기 싫어해? isolated 되기 싫어해. 고립되기 싫어해. 또는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 혼자 있는 거 싫어해.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뭐냐면 그들의 팀메이츠가 팀 동료가 are doing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들의 내 동료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제공한대요. 오늘 편안하고 어떤 안정적인 감정을 제공해준대. 내 주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 나 빼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알고 있는 게 난 알고 있어. 그럼 편안하다는 거죠. 왜? 뒤에 because 나옵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can adjust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를 조정할 수 있어? 그들의 자신의 행동을 뭐 하도록? 조화, 하모니 안에 있을 수 있게 하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쟤네들이 뭘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어. 그럼 나도 그 얘기를 껴서 조화에 맞춰서 거기에 합쳐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서 쟤네들이 뭘 하는지를 알면 좋다. 마음 편해. 그룹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것은 위험합니다. 이 진주어예요. 그들 자신에게서 go off 하는 건 위험하대. 이거는 go off는 떠나버린다, 자리를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go 가는 거죠. 나가는 거. 떠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try something. 새로운 걸 시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거? 아마도 not be successful. Right. 바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인, 바로 성공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거를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떠나버리는 거. 내가 이걸 버리고 나 혼자 떠나야 하는 것도 위험한 거야. 위험하잖아. 새로운 거 내가 한다. 내 주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인스타 하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걸 할 거야. 새로운 메신저를 찾을 거야. 떠나? 위험해. 뭐로부터? 시작으로부터 바로 성공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분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죠.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질지라도 안정감을 줄지라도 뭐가 얘 의미상의 주어고요. 얘는 진주어입니다. 개인이 to be hyper connected. hyper connected. 엄청 과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과. 개인이 아주 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지라. 여기까지. 그렇죠? 얘가 주어, 얘가 통으로 다 여기 있습니다. 가주어니까. 개인이 완전 빡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안정감을 줄지라도 그것은 더 좋대요. 뭐가 더 좋아? 요거 조직에게 더 좋은 거야. 5가 만약 그들이
주기적으로 떠나는 거, 그리고 think 생각하는 거,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발생시킨다면 그게 더 좋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게 더 좋다. 그것은 뭐냐? 떨어지는 거죠. 남들과 떨어지는 거. 이것도 괜찮니? 왜요? 그래서 괜찮아? 별로야? 돼? 오케이. 좋아.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볼게요. 개인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게 기분이 좋을지라도 그게 더 나을 걸. 뭐가 더 나아? 조직에겐 뭐가 더 나아? 만약 그들이 주기적으로 떠나간다면, 그리고 그래서 생각한다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가 좋을 거다. 근데 이거 좀 해석이 조금 그렇게 하네. 뭐 내용은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내용은? 오케이. 그러므로 그것은 뭐가 되냐면 리더의 일이 될 거예요. 리더스 잡이 될 거예요. 리더의 일이 될 거다. 뭐 하는 게 또 진정. 그런 환경, 컨디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일이 될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are good, 좋은 조건이죠. 뭐에? 전체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지. 뭐함으로써? by enforcing, 강화시킴으로써. 뭐를? 이 intermittent는 여기서 간헐적이라는 뜻이죠. 간헐적인 상호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간헐적인 상호관계가 뭐냐면, 간헐적이라는 거 뭡니까? 그냥 듬성듬성한 거죠. 듬성듬성하게 이런 상호관계를 강화시켜줌으로써. 즉 언제는 붙여주고 언제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뭐 할 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때 그걸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나 떨어지기 싫어.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혼자 있기 싫어. 라는 걸 선택하지 않을 때도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뭐 없이 without 뭐 하는 거 없이 making it seem 그것이 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없이 처벌처럼 보이게 하는 것 없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이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야? 너 혼자 이래. 처벌 같잖아. 근데 처벌처럼 보이게 하는 것 없이. 이거 괜찮니? 내용? 수민이도 괜찮아? 좋아요. 자, 마지막인데 이거 얘는 내용이 좀 있어서 내용 정리 꼭 하고 있어요. 얘는 앞에 거는 뭐 그냥 뭐 다 되는 내용인데 얘가 좀 복잡해서 요거까지 빨리 하고 내용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건 전문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문직. 대표적인 전문직,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뭐 의사 정도 있겠죠. 의사.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기다 뭐 의사 이렇게 써주세요. 이 의사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는 자율성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의사 이제 뭐 작년이었나? 벌써 시간이 긴 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쨌든 의대에 저거 했잖아. 정원 내린다고 해서 막 안 했잖아. 근데 이제 누군가는 책임감이 없다고 얘기했고 누군가는 걔는 전문직이니까 자기가 일하면 돈은 안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긴 하니까 뭐 선택이다 이런 관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의사가 만약에 책임감이 없으면 막 하겠죠. 그치? 자율성만 갖고 있으면 막 할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새벽에 환자가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뭐 연장 근무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다 해야 되잖아. 그치? 전문직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예전 인식이 있어요. 왜냐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킬 거야 라는 인식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의대 그런 일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이런 인식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필자는 얘기해. 전문가가 도덕적일수록 뭐냐면 시민적 자유가 부여된다고. 시민적 자유라는 건 뭐야? 시민적,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시민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건 뭐야? 법을 지키기 때문이잖아. 그치? 우리가 갑자기 밥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갑자기 식당 들어가서 돈 없는데 그냥 무시하고 다 먹고, 남 갖고 싶다, 남 거 갖고 싶다고 뺏어오고, 이거 안 하잖아. 그치? 그게 왜 그런 거야? 우리가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덕적일수록 시민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 전문가도 그래서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도덕 전문가도 시민적 자유를 줄 수 있다. 만약에 의사가 부도덕하게 행동해, 뭐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해, 그럼 시민적 자유를 부여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내용이 이 쓰니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영어 이 본문이 좀 어려우니까 잘 풀어서 해봐야 돼. 빨리 해볼게요. 시간이 좀 남았네. 그렇습니다. 자, 1번 역사적으로 전문가 그리고 사회는 약속히 관여해왔어. 뭐에 관여해왔어? 협상의 과정에 관여해야 돼. 그러니까 둘은 협상이었어. 옛날부터 전문가와 사회. 어떤 협상의 과정이었냐면 의도되는 과정이죠. 뭐 하도록? 정의하도록. 관점을 정의하는 겁니다. 어떤 거? 그들의 관계의 관점을 정의하도록 의도한 그런 협상의 과정에 있어왔다. 전문가 사회는 암묵적으로 약속을 해온 겁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하고 부서부터 나왔습니다. 얘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다. 이렇게.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텐션이 있다. 뭐와 뭐 사이에 긴장감이 있어? 전문가의 자율성, 어토노미의 자율성 추구와 이게 A. 그리고 대중의 요구죠. 뭐요? 책임감에 대한 대중의 요구. 이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 지금 뭐야? 전문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추구.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랑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뭐가 물어보는지. 3번 사회에 그랜팅이 뭐냐면 그랜트가 주다잖아. 그래서 그랜트는 명사니까 얘는 부여. 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 거. 사회의 부여. 뭐에 부여? 뭐에 대한 부여? 권력과 특권의 부여. 그러니까 전문가는 이미 사회가 준 거야. 권력과 특권을 좀 준 거죠. 그치? 의사로 그렇게 명령 이렇게 한 거는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 이 부여는 어디? 전문가에게 대한 특권 부여죠. 이거는 is premised. 전제되어진다는 거야. 뭘로 전제되어진 거야? 그들의 뭐냐면 여기 willingness가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으로 너 알아서 좀 잘해. 너네 특권 줄 테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 이 자발성과 그 다음에 능력을 전제하는 거야. 무슨 능력? contribute, 기여하는 거죠.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their affair, 본인의 일을 수행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in a manner. 어떤 방식으로? 일치하는 방식으로. consistent. 뭐랑? 폭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뭐야? 사회는 전문직 자격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폭넓은 사회의 가치랑 너가 일치하게 일을 해. 사회에 좀 맞춰서 사회를 좀 도우면서 일하고 너네 일을 그렇게 맞춰서 좀 해주고 사회의 행복과 복지에 너가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또 자발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랫동안 인지되어져 왔어. 뭐가? 이게 듣는 거죠. 전문가와 특권 있는 위치, 전문가의 특권 있는 위치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떤 거? 꾸준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뭘 위해서? To advance. 그들의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비용으로? 그들이 도와주는
사람을 대가. 이렇게. 자, 지금 문장 긴데 천천히 해볼게. 얘는 일부러 빨리 해석해봤거든. 자, 이거는 이제 4번에서 내용이 좀 바뀌는 거야. 앞쪽까지는 뭐야? 서로 약속해왔어. 전문가들이 잘해!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널리 인지되어져 왔어. 가주어. 뭐가 인지되어졌다? 이 사실. 이 사실. 어떤 사실이야? 이게 전문가죠? 전문가와 특권 있는 위치. 전문가의 특권 있는 위치. 이렇게. 위치가 confer, 준다는 거야. 뭐, 권위를 줘요. 그리고 권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어떤 권력이야? 대절을 꾸며주는 거니까 꽤 뭐한 권력? 사용될 수 있는 권력이야. 뭘 위해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권력.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내 이익을 위해 쓸 수도 있어. 전문가가. 그렇지? 뭘 대가로 해서? at the expense 하면 뭘 대가로 해서? 사람들을 대가로 해서. 어떤 사람들? 그들이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의사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환자겠죠. 환자를 대가로 해서 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권력과 권위와 힘을 준다는 것이 인지되어. 아까 우리 내용 정리할 때 두 번째 거 그랬거든요. 이익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게 인식이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 이번에 의대 정원 드릴 때 그거 할 때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아무튼. 됐니? 이거 지수 괜찮니? 수리 디자인 괜찮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 뒤쪽이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거든. 볼게요. 이 사람이 관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센츄리가 100년이니까 2세기 전에 관찰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격을 받는데요. 뭐에 대한 자격을 받아? 시민적 자유에 대한 자격을 받는데 정확한 비율로서 시민의 자격을 받죠. 시민 자유에 뭐에 대한 정확한 비율이야? 그들의 도덕적인 체인이 뭐냐면 체인이 여기서는 체인을 갖는다. 이제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성향이라는 뜻이고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뭐에 대해서냐면 이거는 욕구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이 사람이 얘기했어. 이 사람은 뭐냐면 전문가가 제대로 똑바로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일단 사람은, 그러니까 전문가를 삐꾼 게 아니야.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 자격을 받을 거야. 뭐에 대한 자격을 받을 거야? 시민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시민적 자격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정확한 비율로서 자격을 받을 건데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시민적 자유를 줄 거야. 근데 그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도덕적 구속을 내가 받아야 돼. 도덕적으로 구속받아야 돼. 그래야지 시민이지, 그치? 내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해. 그러면 시민 취급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도덕적 체인을 두는 성향에 맞춰서 정확한 비율로 시민 권한을 줘야 돼. 받아야 돼, 사람들. 그치? 근데 그게 도덕적 구속이 뭐에 대해서 있어야 돼? 그들 자신의 욕구에 도덕적 구속을 해야 돼.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 내가 쟤를 사기치고 싶어. 저 치료 100만 원이면 되는데 2천만 원 받고 싶어. 이렇게 사기치면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 도덕적 구속을 한 거야, 안 한 거지. 안 한 거라면 안 하는 그들의 성향에서 정확한 비율로 시민적 자격을 줘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시민 취급해주지 말아야 돼. 이거 이해되니? 무슨 얘기지? 안 되면 얘기해 줘. 돼?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돼? 오케이. 어때? 수빈이? 괜찮아?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자율성 있게 도덕적으로 행동해라, 전문가들아. 너네 인간 취급받고 싶으면. 니네 욕구만 가지고 도덕적으로 벗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번. 자율성은요, 결코 원웨이 스트리트. 일방 통행이 아니야. 그리고 그건 결코 주어지지 않아. 절대적이고 거꾸로 되지 않게. 즉 여기서는 뒤집을 수 없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일반 통행이 아니라는 게 뭐야? 그냥 자율성을 주면 너도 나한테 뭔가 줘야 돼. 뭘 달라는 거야? 도덕적 책임 가져. 무조건 주는 게 아니야. 너도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가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다? 5번 문장에서 좀 빡세요. 4번 문장에서 좀 빡세요. 그래서 4번, 5번에 잘 펼쳐주시고 꼭 해석을 해보시고 안 되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4번, 5번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막 몇 번 읽어봐야 되니까 시간 낭비되니까 꼭 표시해 주시고 질문 바로 하고